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19일 5밀리터리의 오동룡입니다. 오늘 안승범 편집장을 모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모였죠? 주한미군 철수라는 그 제목으로 기사가 오늘 단독 기사가 조선일보에 떴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단 제목부터 좀 수정을 해야 될 것이 단독 기사 그거는 뭐 가치가 있는데 철수도 아니고 감축도 아니고 물론 개인 의견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예. 주한미군의 지상군에 순환 부대가 배치가 안 될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다. 네. 그것을 지금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 몇 달 수개월 전에 우리 네. 오동혁 기자님께서 그 관련 기사를 쓰셨고 네. 물론 이제 그 시리즈 형식으로 2015년부터 쓰셨습니다. 예. 결국에는 주한미 지상군이 없을 것이다 한반도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내용 또한 그 대책을 나름대로 좀 짧게 서로 의견을 좀 나누고자 제가 오늘 뵙고자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리면 한반도에 이제 지금 육군의 핵심 전력이 미 2사단이었고 미 2사단에는 3개 전투 여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1992년도에 이제 아버지 부시 때 해체가 됐고 제3 전투 연합이 해체가 됐고 그 부대가 주로 이제 그 JSA 휴전선 그 인근에 JS 쪽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거부터 없앴죠. 예. 그다음에 이제 2004년 노무현 정부 들어가지고 이라크 제2 전투 여단이 이라크로 파병되면서 돌아오지 이제 않았죠. 돌아오지 않고 미국으로 갔고 지금 이제 남아 있는 게 제3 전투 여단 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형식적으로 이제 순환 여단, 순환 부대였죠. 순환 부대이죠, 현재. 그러니까 이게 편제를 보니까 미 제1기갑사단, 기갑사단의 한 개 전투 여단이더만요. 제3 기갑 전투 여단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미 지상군, 미 육군이 10개 사단으로 편제된 건 아시죠? 현재 줄어들어서 그 중에 이제 한 개 여단이 우리나라에 이제 순환 배치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어쨌든 지금 미국이 지금 한국과 방위비 분담 협정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그게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고 그 과정에서 미국이 이 한 개의 전투 여단을 철수할 건가 말 건가 카드를 만지고 있는데 다시 보내질 않는. 어쨌든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지만은 우리 한국민의 입장에서는 그 미국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사실 역사적으로 1970년대 중반부터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이러한 문제, 미 지상군, 주한미 지상군의 어떤 그 철수한다는 압박감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하나의 뭐 숙명이라고 할 것 같은 그거에 대해서 결국 우리 스스로 자족방이라는 기치가 이제 생겨서 그 방위 산업을 이제 많이 키웠는데 결국 이제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누구를 원망한다, 누구를 뭐 비난한다 이것보다는 우리 스스로의 대책을 좀 더 강구하고 좀 더 조속히 전력을 좀 개편했으면.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저건 지금 제3 전투여단이 이제 빠지게 되면은 그 지상군이 없는 그 공백을 미 해병대가 메울 가능성은 없습니까? 물론 이제 오키나와 주둔한 이제 미 해병대가 해병 여단이죠. 그 전개를 이제 할 수 있는데 메꿀 수는 있는데 임시방편이고 이제 유사시. 물론 이제 그 포항에 이제 그 우리 해군 그 육항공 전단 내에 그 캠프 무적이라고 이제 신설을 했는데 그 일종의 뭐 평택의 캠프 원풀이의 어떤 뭐 소규모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대급이니까. 그 숙소라든지 뭐 관사가 다. 기숙사도 얼마 전에 기공식을 했죠. 작년에 아마 작년에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지만은 결국 평택만한 규모의 병력이 주둔할 수는 없습니다. 그 해당 그 포항 쪽에는. 그래서 이제 전에 개인적으로 의견을 나눌 때 그러면 이제 그런 대신 부대가 들어오면은 평택에 있는 그 미육군, 주한미육군의 시설을 또 이용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도 서로 교환한 적이 있었죠. 근데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게 대신 임시로 들어와서 주둔하고 순환 배치될 수 있는데 그거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일미군 기지를 보면 지금 그 미국의 그 해병대 항공전력은 지금 아츠키에 이와쿠니를 다 통합을 했죠. 이와쿠니에 아츠키는 이제 그 함재기 부대도 다 통합을 했죠. 한 군데로 모았죠. 그거 역시 뭐 미국의 어떤 국방원석 입장에서는 어떤 효율성, 예산의 절감. 물론 이제 이와쿠니를 그러기 위해서 많이 확장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활주로는 이제 바닥쪽으로 돼 있는데 그 시설을 거기도 역시 많이 확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에서 잘 안 알려져 있는데 일본에서 이슈는 이제 이와쿠니가 확장되는 거. 상대적으로 아츠키는 반납을 하되 유사시에만 사용한다. 그런 어떤 그 나름대로 미일 간의 어떤 조정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와스포급 항모가 지금 사세보 쪽에 지금 배치가 돼 있죠. 그래서 F-35B 수직 이착륙기도 지금 투입이 지금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FA-18
호넷 전투기도 F-35B로 이제 교체가 될 예정이라는 것도 이제 보도가 되고 그랬었는데요. 저번에 이제 국회 세미나 때 말씀하신 대로 네. 연차적으로 내년 이제 2020년도 곧 2020년도 오는데 내년 하반기에 두 번째 F-35B 대대가 배치가 됩니다. 예, 예. 그래서 결국 이제 FA-18 호넷 기존에 이제 미 해병대 레가시 호넷이라고 하는데 슈퍼 호넷은 아니고 네. 그건 좀 구형이고 그래서 3개 대대 중 이제 하나만 예. 하나는 이제 기존의 레거시 호넷이고 2개 대대는 이제 F-35B 네. 개편되는 거죠. 네. 강화되는 거죠. 전력이 이제 강화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미국이 결코 평택 기지를 그 대중국 전략 일환으로 볼 때 이제 포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지상군 병력을 철수한다는 거는 지금 뭐 대부분은 아직까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왔죠. 네. 근데 그 트럼프라는 예측 불가능한 이제 미국의 지도자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모른다는 말씀이죠. 그 이제 순환 부대가 안 들어오고 이제 비워두는데 그 기지를 관리하고 보존하는 그 지원 부대들은 계속 그 존치를 하면서 네. 그 유지를 할 겁니다. 네. 그 소위 행정부대 예. 그것들은 계속 남아 있을 거고 전투 부대가 이제 안 들어오면 이제 거의 비어 있는 이제 어떤 숙소가 예, 예. 그 좀 여유 있는 공간들이 많이 남아 있겠죠. 네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전망하는데 일단 요 며칠 사이 앞으로 향후 이제 12월 달까지 예, 예. 어떤 그 변화를 많이 좀 관방을 하고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이제 주한미군 전력이라는 건 그 병력보다도 지금 뭐 그 제3전투여단이라는 게 4,500명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 병력보다도 상징성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화력도 대단하고요. 예. 그래서 전투 능력이 뭐 예전부터 내려왔던 얘기인데 저를 이제 군단급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한국군도 많이 개편되고 이제 화력이 강화됐기 때문에 예. 그 순환부대 1개 여단이 한국군의 뭐 1개 사단 이상 예. 전투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결코 이제 만만하지 않은 전력이죠. 가볍게 볼 수 네, 없는. 네, 네, 네. 그 조직력과 지휘, 뭐 통신, 뭐 작전 능력이 월등히 앞서겠죠. 예. 경험도 많고 실전 경험도 많고. 네. 자관 어쨌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그 미 지상군이 완전히 한반도에서 떠나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대비를 해야 될까요? 정확히 떠난다는 개념보다는 다시 돌아오지 그렇죠. 들어오지 예. 않는 네. 배치가 안 되는 평상시에는 배치가 안 순환 되는 배치되는 상황이니까 중단되는 네. 거죠. 중단되면은 그 의원의 뭐 일치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그 해당 국방 우리나라 당국에서는 2015년도 기점으로 그 전력 증강에 대한 거를 이제 많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근데 다만 중간에 이제 그 국내나 해외 방산업체 이해관계가 좀 얽혀 있는 게 있어서 네. 사업들이 원활하게 못 간 게 있습니다. 그거를 만약에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전력 계획들, 증강 계획들을 잡았는데 네. 어떤 그 국내외 해외 업체들, 뭐 국내 업체들의 이해관계가 좀 많이 물려서 예를 들어서 그 CH-47 치누크 헬리콥터 네. 중요한 그 수송 전력인데 네. 그 사업이 지금 2015년 이래로 5년 동안 공전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건 상당히 지금 그 평택 캠프워프의 주한미군의 그 CH-47F 그거를 이제 그 동일하게 우리도 전력을 갖고자 한 건데 네. 아직도 지금 출발을 못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내년도 예산에는 뭐 들어있다고 하는데 네. 네. 갈 길이 멀죠. 예를 들어서 네. 그래서 그런 거 또한 이제 UH-60 블랙호크도 개량도 해야 되고 네. 네. 또한 그 육군의 케이트 흑표전차 네. 활성이 흑표전차가 세계적으로 아주 뭐 상당히 성능이 우수한 우수하죠. 네. 전차를 인정받고 있는데 네. 대량 양산을 못하고 네. 지금 멈칫하고 있고 그거 역시 파워팩 문제 때문에 그렇죠. 예. 겨우 이제서 뭐 2차, 3차 양산을 이제 하겠다고 했다 행정적인 절차를 네네. 끝내고 있는데 멀쩡한 전차가 지금 야적돼 있죠. 야적돼 있는 상태죠. 40에 대해서 50대 사이가 네. 야적돼 있고 그거는 이제 그래서 허가만 나면 곧바로 조립이 돼서 네. 야전 무대 인수인계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돼 있죠. 네네. 그다음에 장갑차도 좀. 장갑차는 이제 그 궤도식은 다 이미 양산 배치가 끝났고 예. 그 다음은 후속으로 차륜형 장갑차가 지금 8곱하기8이라는 그것도 현대로템에서 만들고 있는데 네. 그것도 지금 양산을 하고 있지만은 좀 더 속도를 내야 되지 않을까. 예. 그 기동화 수단이기 때문에 중요한. 예. 그래서 전차, 장갑차, 그 다음에 이제 그 한화에서 만드는 천무 다련장을 네. 기존의 양산 그 계획했던 것보다 더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네. 동두천에 있는 미그 화력여단, 212 화력여단을 만약에 나간다면은 네. 그걸 우리 자체에서 대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좀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 준비를. 그러니까 그 미국이 갖고 있는 에이테킴스 그걸 우리가 이제 전력적으로 대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지금 천무 시리즈가 2가 있고 3가 있는데 네. 그 2형, 3형이 있는데 그것이 거기서 발사할 수 있는 에이테킴스 네. 그와 유사한 그 단거리 전술 네. 지대지 미사일 탄도탄을 발사할 수 있는
그 개량령이 존재하고 있고 제시를 하고 있는데 네. 그동안 뭐 오늘 현재까지 어떤 군 당국에 좀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네. 검토를 계속하고 있는. 예, 예. 근데 지금 상황 봐서는 좀 빨리 조속히 그것도 검토를 끝내고 네. 어떤 양산 배치를 할 것인지 결정을 내려야 될 지금 순간이 온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2019년 7월 달에 이제 그 제3 전투여단이 이제 근무 교대가 돼서 새로운 전투여단이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전투여단이 지금 내년 4월까지 이제 임기가 돼서 로테이션 되게 되는데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철수를 단행할 경우에는 지금 있는 부대들이 내년 4월 달까지 한반도에 그러면 계속 근무를 하게 되는 겁니까? 현재 있는 부대는 날 시기가 내년 4월 달. 네, 4월 달. 끝나면 다시 돌아가면 이제 그 후속 부대가 안 들어오는 안 들어오게 그게 이제 네. 정말로 이제 그 철수라고는 아직 말하면 안 된다고 하셨지만 주한미군 사령부라든지 네. 어떤 주한미군군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주한미해군 사령부도 그렇고 네. 존재를 하기 때문에 철수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고 네. 어떤 주한미 지상군이 어떤 후속 전력이 들어오지 않고 끝나는 단절되는 네, 거죠. 네. 그걸 이제 우리 스스로 대한민국이 1970년대 중반 이래로 계속 네. 준비를 해왔지만은 좀 더 속도를 내서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좀 온 거죠. 예, 예. 그러니까 1945년 그 9월 8일인가요? 그 하지 중장 24군단장 휘하의 7사단이 이제 행정 상륙을 하면서 그 육군 병력이 사실상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몇 년 만입니까? 한 70년 만에 완전히 한반도를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물론 이제 유사시 때는 이제 들어오겠지만 평상시에는 배치를 하지 않을 네. 재배치를 하지 않을 생각으로 지금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모든 그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 압박이라는 게 배경에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또 질문은 반복되는 느낌이 네. 있습니다만 과연 미국이 이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하고 미국의 기본적인 안보 전체적인 전 세계 안보 틀이 있지 않습니까? 그 틀 안에서 주한미군을 지상군을 정말로 뺄 수 있는가? 그거는 한번 좀 여러 번 좀 생각을 좀 하게 해요. 예. 그 공개된 자료에 근거해서 네. 11월 초순에 지금 어떤 자료라고 이제 뭐 근거를 대라면 될 수 있는데 네. 그건 지금 말하기는 그렇고 이미 카터 행정부 시절 때 주한미 지상군을 철수하려고 했던 목적이 네. 그 당시는 북한이 이제 핵무기에 접근이 돼 있지 않던 시절이고 네. 그리고 이제 북한의 실제 전력을 평가를 좀 오판한 것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그 76년도 전후로 해서 주한미 지상군이 북한한테 어떤 과도한 전력으로 평가가 돼 있었습니다. 최근에 밝혀진 그 네. 외교 문서를 한거라 하면서 네. 그래서 그 목적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애초에 그 한반도의 미 지상군이라는 게 과도한 전력으로 보고 있었고 그게 이제 90년대 이후에는 어떤 경제적인 문제 특히 이 트럼프 정권 와서는 어떤 그 돈의 어떤 그 경제적인 문제로 평가하면서 둘 필요 없다. 그리고 수송기 전력, 미국의 수송기 전력이나 수송함 전력들이 하여튼 상당히 잘 돼 있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 예. 그 예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1969년도 프리덤 볼트 7사단을 철수시키면서 과실했죠. 네. 이렇게 금방 올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거에 어떤 오래된 연장선상 안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오키나와에 미 해병대가 또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일단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걱정할 수 있는 전개하는 그 병력을 언제든지 넣을 수 있다. 예. 예. 그리고 여기다 놓으면은 배치를 하면은 돈이 많이 나간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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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니네들이 한국이 돈을 그걸 안 될 경우에는 보낼 수는 없다. 예. 예. 그럼 우리대로 대비를 해야죠. 그거를 뭐 누구를 뭐 탓할 게 아니라 네. 네. 우리 스스로 이제 그 옛날 40년 전 이래로 계속 준비해왔던 거를 계속 쉬지 않고 네. 계속 증강을 하고 대체를 하고 일단 지상군 전력에 대해서 네. 뭐 해상이나 항공 전력은 그 다음 얘기고 일단 당면한 과제는 미 지상군에 대한 걸 대체할 전력을 빨리 조속히 확보하고 더 이상 지체하는 게 없이 네. 네. 그래야만 국내 방위산업 업체라든지 또다시 뭐 트럼프한테 뭘 해줘야 된다는 그 측면에서도 네. 네. 그 미국제 뭐 핵이라든지 예. 그 양면성을 가지고 양쪽을 다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네. 아무것도 안 하면은 더 문제가 커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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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이제 지소비아 협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원래 우리 오 기자님의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그 별도로 예. 혼자 한번 방송을 하시는 걸 저도 한번 그 지켜보겠습니다. 어떤 네네네. 얘기를 말씀하시는지. 네네.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그 위치 변경이라는 거는 주한미군은 이제 철수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감축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위치 변경이라는 계속 그런 게 있지 감축해 않습니까? 왔습니다. 계속 예, 예. 감축해 왔습니다. 근데 위치 변경이 우리로 볼 때는 가장 위험합니다. 위치 변경이라는 거는 주한미군이 이제 PKO라는 평화유지군 형식으로 이제 바뀌는 거거든요. 그건 북한의 김정은이 이제 원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 한국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불행한 일이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계속
한반도에 미군은 주둔시킬 수 있는데 그 역할은 굉장히 줄어드는 거죠. 어떤 군사적인 역할은 못 하는 거죠. 경찰로서의 이제 역할 그런 그렇죠. 정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현재로 볼 때는 이제 그런 가능성은 없지만은 자관 오늘 말씀을 이제 종합해 보면 그런 일이 이제 이 방위비 분담금 협정 그 어떤 카드로서 미국이 이런 걸 만지고 있지만은 우리는 우리대로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예, 맞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